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육성,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처방약값 낮추기 등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올인한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경제학자 200여 명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자 160만 명이 영주권을 받기 전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코로나바이러스를 방문하세요.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육성,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처방약값 낮추기 등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 규모가 4,300달러에 달하는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어제 대기업 최고 경영자, 노동계 지도자와 화상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그 법을 통과시켜 내 책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미국민과 노동자, 기업을 위해 법안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연방상원이 주말인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입니다. 연방상원 민주당 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도 내일 상원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단 한 표의 이탈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원예산위원장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공화 50대 50의 상황에서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공화당 지지 없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올인한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경제학자 200여 명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230여 명은 어제 연방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이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줄이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반면 현재의 힘든 경제 상황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재정정책 오류를 되레 영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4,300억 달러에 달해 이 같은 자금이 방출된다면 수요가 폭발하면서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며 공급 측면에서는 세금 인상이 투자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처방약값 인하 협상 의무화 등은 가격 통제며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장과 원내대표 등에게 보내진 이 서한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박사,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케빈 해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짐 밀러 등과 시카고대, 프린스턴대, 콜롬비아대 등의 유명 교수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달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팍스로비드 처방은 126만 건에 달해 이는 지난 6월보다 37%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 1월부터 5개월간의 누적 처방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는 지난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꼴로 팍스로비드가 처방된 것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초 의사는 물론 간호사 및 보조의사에게도 처방 권한이 확대되면서 처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팍스로비드는 복용 초기에 증상이 호조돼 며칠 만에 음성이 되지만 다시 재발하는 팍스로비드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자 160만 명이 영주권을 받기 전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연구단체 카토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멕시코 출신은 160.5년, 필리핀 출신은 155.3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은 가족이민 3순위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32.6년으로 집계됐습니다. 형제자매 초청인 가족이민 4순위도 멕시코 출신은 223.9년, 필리핀은 63.9년, 인도는 51.4년, 그 외 국가는 44.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인 1순위도 멕시코 출신은 49.6년, 필리핀은 16.1년, 한국 등은 1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토 연구소는 가족 이민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면서 현재 영주권 대기 중인 773만여 명 중 160만 명 이상은 영주권을 기다리다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공동인증서나 국내 휴대전화 혹은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및 은행 등 민간 간편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사민원24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 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주요 41종 공문서를 해외 122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엔 실물 여권 정보 기반의 안면 인식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 수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7월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를 2배 이상 뛰어넘은 53만 개가량 증가하고 실업률이 1969년 이후 최저치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경제 계획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7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비노업 일자리가 52만 8천 개 증가하고 실업률이 3.5%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날 실업률은 50여 년 만에 최저치인 3.5%와 일치한다면서 미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그것은 경제를 밑에서부터 위로 그리고 중산층을 구축하려는 제 경제 계획의 결과라면서 저는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일자리 보고서는 우리가 일하는 가정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롱아일랜드 거주자가 불법으로 소유한 악어를 키우지 못하게 되자 서퍼 카운티의 동물보호단체로 악어를 넘겨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퍼 카운티 동물보호단체 의장은 본래 개인이 악어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악어의 주인이 다른 주에서 악어를 구매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전국의 톰 가둠스키는 이에 대해 악어를 불법 소유할 경우 민사상 처벌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형사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악어의 주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먼저 악어를 데려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직원은 악어가 가정 내에서 타고난 기질에 맞춰 길러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악어의 주인이 악어를 빈 어항에 묶어두고 금붕어와 핫도그를 먹이로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악어는 곧 공식 야생동물보호지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스미스타운 에리코 고속도로에서 20피트 떨어진 공원과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68번 출구에서 또 다른 유사한 파충류가 포획됐습니다. 뉴욕 환경보전국과 동물보호단체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동물을 목격하게 될 경우 서퍼 카운티의 동물보호단체 혹은 뉴욕 환경보전부에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국적인 동물들을 불법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처벌이나 벌금 없이 동물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5일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신도 잘 이뤄졌고 예정대로 무사히 달까지 날아간다면 우리는 세계 7번째로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나라가 됩니다. 다누리가 출발한 플로리다주에서 정구희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발사대에선 펠컨 9입니다. 미국 스페이스 X의 로켓이지만 꼭대기인 2단에 대한민국 달 궤도선이란 글자가 선명하고 그 안에는 다누리가 실렸습니다. 드디어 발사의 시간. 로켓이 불꽃을 토해내며 미국 플로리다 상공으로 솟구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불꽃은 점점 더 거세지고 뒤로는 푸른 지구가 보입니다. 발사 2분 34초.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1단이 분리되자 두 번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사 40분 15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무렵 다누리는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 칠흑 같은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발사 1시간 뒤 다누리와 첫 교신을 주고받기로 했지만 정상 교신이 안 됐던 겁니다. 미국 나사 지상국과 우리 지상국에 접속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정하고는 바로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많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누리는 로켓을 타고 지구로부터 705km 떨어진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누리는 이보다 먼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까지 스스로 날아가야 합니다.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한민국이 우주 비행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공동취재단 정구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마무리되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 갈등이 커진 데 따른 후폭풍은 여러 나라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타이완입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순방 직후 예정에 없던 군사 봉쇄 훈련을 단행했고 타이완 해역 일대는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Ronald Reagan and the ships in her strike group will remain on station in the general area to monitor the situation. 일본도 군사적 경계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 협력의 폭을 넓히는 추세의 정부로선 양안 관계의 휘발성까지 신경 써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포 참여에 대한 답을 내놓을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10월 중국의 당대회 등 미중의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긴장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 정세가 좀 경직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도 그렇고 긴장이 생기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단결을 결속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안보 동맹으로 미국에 한 발 더 다가간 한국이 중국의 반발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절제된 용어와 메시지를 통해서 한중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는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치포와 양안 문제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당당하게 또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8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